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힘내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시원합니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2025년, 2030년 미국인을 위한 시기 지침을 발표가 되는데 그것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70년 만에 뒤집힌 어떤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의 음식 피라미드는 미 농무부, 그 다음에 하버드 의과대학의 의대의 피라미드를 주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70년 만에 그 이론을 좀 뒤집고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달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을 좀 알려서, 사실은 이건 미국인을 위한 시기 지침 분석이다 해서 Dietary Guideline for Americans 돼 있지만 사실은 Dietary Guidelines for Korean, 안 그러면 World People,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지혜를 서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음식 피라미드를 좀 수정 보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면에 보다시피 The New Pyramid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핵심이 이렇습니다. 가공식품을 좀 먹지 말자. 그 다음에 첨가물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첨가물, 첨가당, 그 다음에 정제 탄수화물을 좀 줄이자. 그리고 전체 식품, whole meal, real food를 좀 먹자. 중심으로 한 식단을 좀 구성하자고 해서 역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즉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고 지금까지는 적당한 야채나 과일을 먹고 식물성 기름을 권장했고 동물성 기름은 아주 터부시하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뒤집힌 것은 동물성 지방도 권장한다. 안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오해를 벗었습니다. 즉 곡물 비중을 좀 최소화하고 고기나 계란, 생선, 유제품, 올리브유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그런 과일을 좀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래서 주요 권장 사항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가정에서의 식단을 짜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 건강한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은 좀 몇 번 보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지시키면 특히 음식을 담당하는 주부들에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요 권장 사항을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이렇습니다. 개인별 적정 에너지 및 영양 섭취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 몸무게라든지 기타 에너지를 오늘 필요로 한 하루 양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칼로리가 다르기 때문에 적정량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칼로리나 영양 필요량은 연령이나 성별이나 체중이나 활동량에 따라서 다르게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식은 건강의 위험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좀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적정선의 에너지 및 영양 섭취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첫째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품질 단백질, 즉 프로테인의 고품질 프로테인을 좀 우선으로 해서 식단을 짜자.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을 예전에는요 1.2에서 1.6g으로 이제 증가시킨, 종전에는 0.8 g per kg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에게 1g 이상을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조절했어요. 1에서 1.5 g kg. 즉 예를 들면 내가 60kg다 그러면 하루에 60g 이상, 그죠? 한 90g의 프로테인, 고품질의 프로테인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공급원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식물성이 예전에는 참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식물성도 동물성도 각자 좋은 것이 다 있다. 즉 동물성은 소나 가금류라든지 해산물, 계란, 돼지. 예전에는 돼지고기를 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살코기는 먹어도 된다. 식물성은요, 콩, 렌틸콩, 견과류, 씨앗류, 대두 등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한데요. 쪄서 드시고요. 튀기거나 또 이렇게 굽거나
또 볶거나 당을 첨가하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닭 튀김 한다면 그 껍질을 좀 벗겨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유제품은요. 전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거 괜찮다. 저지방을 꼭 드실 필요는 없다. 유기농을 권장한데 첨가 당은 좀 제외하고요. 20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루 3번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채소나 과일은요. 하루 채소는 3번, 과일은 2번 이상 드십시오. 그것이 목표입니다. 냉동 건조 캔도 추가 당이 없는 것은 선택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건강한 지방, 달라진 부분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리브유라든지 견과류라든지 해산물,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을 좀 우선을 해서 드시는 게 좋겠다. 즉 예를 들면 해산물은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는 거요. 그다음에 포화지방은 전체적 칼로리의 10% 미만을 좀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방을 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랬지만 지금은 지방을 드셔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6번째는요. 통곡밀을 중심으로 드시는 게 좋다. 미 홀푸드를요. 전제 탄수화물을 좀 제외하고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 통곡물 우선으로 하는데 흰빵이라든지 정제 곡물, 과자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즉 2 내지 4 그램 per day. 즉 무슨 얘기냐면 2번 내지 4번 정도 하루에 2000칼로리 기준으로 해서 드시는 것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좀 이렇게 식단을 제한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요. 제한하고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가공식품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가공식품, 울트라 프로세스 이것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즉 칩이라든지 캔디라든지 냉동식품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좀 피하라는 것입니다. 인공 색소가 가미되어 있다든지 또 감미료, 방부제가 포함된 식품은 좀 제한하고요. 또 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추가당, 비영양 감미료 같은 것은 건강식으로 권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겠다. 세 번째는 술에 대한 문제, 알코올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여자는 1잔, 남자는 2잔 이렇게 공식 한도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나트륨은요. 성인은 2300mg 하루에 이하로 드시는 게 좋고요. 연령별은 세분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좀 짜게 드시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덜 짜게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을 통한 과도한 나트륨 과다 섭취를 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핵심 포인트를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단백질 권장량은 2020년도, 2025년도는 0.8g을 드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025년도 2030년도의 가이드라인은요. 1.2에서 1.6g을 드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kg당. 그럼 우리 암 환우들은 적어도 한 1.5 이상을 드시는 것이 참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추가당의 한도는 어느 정도 드시는 게 좋은가? 1일 칼로리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2020년도, 2025년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바뀐 것은요. 한 끼당 10g 미만으로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영양소는 어떤 게 좋냐? 예전에는 균형과 비율을 중심으로 드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바뀐 것은 식품의 질이 우선이다. 식품의 그 퀄리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선 영양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술은 어떠냐? 알코올은 성별별로 이렇게 제한을 별로 이렇게 했는데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삭제를 하고 적당하게 건강을 위해서 마시라 이렇게 적당 양을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은요. 이게 참 제일 많이 바뀐 건데요. 저지방 권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을 좀 제한하라는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요. 건강한 지방은 수용해도 괜찮다. 즉 건강한 지방은 식물성뿐만 아니라 동물성도 먹어도 된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달라진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한국인의 김치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김치가 건강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사우크라우트, 캐비어, 미소 이런 것들이 발효식품을 채소나 과일과 곧 섬유질 식품과 함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김치, K푸드의 위력이 나타났습니다. 즉 공인된 평가를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발효식품, 우리 K푸드, 우리의 한국 음식, 토속 음식, 우리가 신토부리 음식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좋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식단과 식탁의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한국인이 건강하고 The New Pyramid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식단의 변화, 우리 가정에서의 식탁의 변화가 곧 건강을, 암을 극복하는 바로 전초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